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그 FAT 1급, TAT 2급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작업까지 하나 시킬 거예요. 문제에서. 그리고 근데 전부 다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만, 이제 그 FAT 1급은 딱 한 문제만 할 거고, TAT 2급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나중에 공부할 거 발행하는 거 하고 그것만 이제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까지를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전송하는 거 안 하고 그냥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그 전송하고 하는 작업들 하는 것도 먼저 좀 배우고, 그리고 그냥 전표 입력하는 거는 좀 오랫동안 쭉 길게 이제 숙달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그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과세 유형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가라는 명령어였었죠. 그죠? 그럼 이 과세 유형이 몇 번 칸에 가라는 명령어인데,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칸을 결정하는 게 그 부가가세 거래를 했을 때의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칸이 틀렸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과세 유형은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이 결정이 되겠죠. 이 과세 유형이 몇 번 칸에 가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세 유형을 선택할 때는 우리 원칙적으로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과세 유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빙 서류만 가지고 과세 유형을 결정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거래들이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 과세 거래든 면세 거래든 똑같은 증빙 서류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거 말고도 한 개 더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가 있었죠.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에 우리는 불공제 사유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짚어볼 거예요. 보고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도록 문제 풀면서 계속 볼 건데, 불공제 사유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매입세액을 줬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규정을 돼 있는 불공제 사유는 우리가 숙지를 해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 회사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방금 불공제 사유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거래 내용을 한번 쳐다보게 돼요. 거래 내용에서 어떤 상황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그럼 불공제 사유라는 건 공제 안 되니까 세금계산서든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전부 다 공제가 안 돼야 되는데, 근데 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제가 생각하라고 하냐면 사실 그건 시험 목적인 거예요. 왜냐면 시험 목적에서는 우리가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라도 입력을 하는 거고, 불공제 사유인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금 그 FAT 1급 여러분 보고 있는 이 교재나 아니면 그 전산회계 1급 교재에서 일반 전표 입력할 때에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을 보면 거의 다가 1000cc 초과 차량을 기름 넣거나 수리하거나 접대해서 거래처랑 식사하거나 그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에 카드 쓴 내용만 일부러 나와 있어요. 시험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반 전표니까 우리는 카드 받았을 때는 과세냐 면세냐 보는 거지, 우리가 그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는 시험 목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실무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예 들어가는 전표 위치가 틀리니까. 그리고 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는 두 개를 구분을 안 하는데,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은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하고 문제 나오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라고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를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과세 유형을 찾는 방법에서 매출이다, 매입이다라는 이 기준은 증빙 서류를 우리가 발급해주다, 발행해주다, 교부해주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매출인 거였고, 반대로 증빙 서류를 받으면 매입이다라고 기준을 잡았었죠. 자, 그럼 우리가 증빙 서류를 발행했을 때 발행한 증빙이 세금 계산서라면 우리는 11번 매출과세를 선택했었고,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내국신용장 혹은 로클렛이만 적는 경우도 있어요. 로클렛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할 거고, 또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 13번 매출 면세를 면세 매출을 선택할 거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받는 거래를 했어요.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아무런 증빙을 안 해주거나 혹은 간이영수증처럼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증빙을 발행해주거나 혹은 과세거래로 보는데 증빙이 없는 거래인 간주공급이나 주회공발 간주임대료 그런 거인 경우에는 우리가 14건별을 선택을 할 거고, 또 직수출이라든지 선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럼 우리는 16수출을 선택할 거예요. 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을 하거나 혹은 카드로 결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과세거래면 17번 카드과세, 면세거래면 1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하게 될 거고,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 영수증을 교부했는데 그게 과세품이면 22번 현금 과세, 면세품이면 23번 현금 면세, 이렇게 과세 유형을 선택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증빙 서류를 받았을 때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확인을 해서, 자,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우리는 54번 불공이 될 거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51번 매입과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를 10%인 일반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제 사유를 보는 건데, 불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매입세액을 줬는데, 내가 물건 사면서 부가세를 줬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걸 공제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죠. 그걸 불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으면 불공제 된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불공제라는 건 내가 준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게 불공제인 거예요. 주고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적이 없으면 돌려받을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로 물건을 샀다면 부가가치세가 0원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로컬레시에 의해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받았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하면 52번 매입 영세고, 계산서를 받았다 하면 그냥 53번 매입 면세예요. 뭐 다른 변수 없는 거예요. 불공제 사유인데 면세 영세는 부가가치세를 줄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55 수입의 경우를 보면, 자, 우리가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어디 세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수입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고 그걸 받고 우리 내국으로 반입을 할 건데, 그때 그 부가가치세를 우리 사업자가 일단 납부를 하고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세관장한테 우리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 세관장 적혀 있으면 55 수입.
자, 나중에 좀 변수가 있는데 그건 책 바꿨을 때 이야기고 지금 55 수입으로 생각을 해두세요. 자, 다음 우리 카드로 결제하다 혹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따져서 과세 거래면 57번 카드 과세, 면세 거래면 58번 카드 면세. 또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에 과세 거래면 61번 현금 과세, 면세 거래면 우리는 62번 현금 면세. 그럼 우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과세 면세도 중요하고 또 증빙이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니까 줬는지 받았는지도 뭐 다른 문제 내용상 그걸 느끼셔서 매입이다 매출이다를 여러분들이 꼭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이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의 3장 완료 어제 봤던 그 회사로 들어가시고 3003번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볼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먼저 우리 연습을 해보게. 자, 여기에 1월 달이다라고 1 엔터라고 치고, 이건 어제 제가 뭐 여러분도 되어 있으신 분 있을 건데 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 본다고 하나 가지고 계속했던 그게 하나 있네요. 얘는 그냥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제품 판매하고 외상으로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팔고 그럼 110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준 걸 하나 입력을 해보면서 우리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자, 그럼 1월 1일 날 팔았으면 1일이다라고 1 엔터라고 치시고, 자, 다음 세금 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를 우리 과세 유형이라고 하는데 11번이라고 치시고 11번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11번. 자, 이 품명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걸 보면 적혀 있는 글자들 있죠. 그런 글자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의미만 통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품 팔았으면 제품이다 뭐 정도를 써두고, 만약에 만원짜리 100개 팔아서 100만원치 팔았으면 수량 100개고 단가는 만원이다 이렇게 쓰면 100만원이다 라고 오른쪽에 나오죠. 자, 따라오고 있으신 거 맞죠? 너무 고요한 분위기일 때 가끔 걱정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 혼자 하고 있고 다들 뭐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돼서. 자, 거래처 코디나라에 팔았다고 하면 F2번 눌러서 찾아도 되고, 한글로 그냥 여기서 코디라고 2자 정도 쳐도 거래처가 나오니까 일반 전표 때 거래처 쓰는 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자, 다음 이 전자세금이라는 것 보면, 자, 우리 아래쪽에 우리 0번 삭제인데 0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1번 누르면 전자입력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하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도 되고,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을 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전자세금 계산서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 거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게 될 건데, 자, 근데 표현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전자 입력이라는 표현이 있고 전자 발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자 발행은 우리 그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우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를 인식한 거고, 전자 입력은 외부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만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버리면 여기에는 이 프로그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지를 모르겠죠. 그럼 내가 사인을 보내주기 위해서 전자입력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 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 보내면 건당 200원씩 돈이 나가요. 그런데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럼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여기 전자 발행이다라고 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자 발행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지금 얘는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전자입력은 우리가 점표 입력 시 숫자 1번을 눌러서 전자입력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1번 눌러서. 자, 그럼 지금 여기 전자세금에서 숫자 1번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숫자 1번을 누르면 전자입력이라고 생기죠.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른 곳에서 발행한 거고 여기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붕괴 라인에 커서가 들어왔는데, 자, 이건 시험 채점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아래에 붕괴하는 걸 편하게 해주려고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1번 현금이라는 건 매출이면 현금 받았으니까 입금 전표를 만들어 줄 거고, 만약에 매입이면 우리는 돈을 줘야 되니까 현금 누르면 출금 전표가 되는 거예요. 또 2번 외상을 누르게 되면 일단 환경 설정에서 등록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외상하면 자동으로 붕괴를, 물건 팔았으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물건 사왔으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으로 붕괴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외상 물건 많이 팔겠죠. 거래처가 와서 물건 가져가면 보고 쓸 때 그럴 때 편리하게 쓰라고 넣어둔 거고, 3번 혼합은 우리가 이 앞에 일반 전표에서 차변 대변하면서 썼던 대체 전표 있죠. 그것처럼 내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카드는 우리가 카드사를 넣어두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카드 거래인 걸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되었을 때 카드 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정리도 해줄 거고, 아래 분계에 미지급금이든 아니면은 미수금이든 외상매출금이든 설정을 해놓고 그 계정 과목과 카드사가 자동으로 붙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계할 때 도와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우리 먼저 기본 베이스가 3번 혼합이니까 3번 혼합을 먼저 3번을 눌러 볼게요. 숫자 3번을 누르면, 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매출이라는 걸 알고 10%의 부가가치세가, 지금 여기서 매출이 나는 걸 알고 10%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이건 부가가치세는 내 돈 아니죠. 우리 엊그제 부가가치 구조할 때 난 100만 원에 물건 파는 건데
이 10만 원은 거래징수에서 주는 거잖아요. 대신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거죠. 그게 예수금이고 우리 대신 받아 납부하는 게 대리 납부하는 게 예수금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두고 있고,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컴퓨터가 이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하라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을 그냥 써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정도 안 되게 커서가 안 들어가게 막혀 있는 거고, 그럼 대변에 지금 매출이니까 그럼 대변에 제일 자주 일어나는 게 상품 매출이겠죠. 상기업은 제조업은 제품 매출일 거고, 그럼 자주 일어나는 거 이거는 어떤 계정 과목을 주로 쓴다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 설정에다가 등록해 두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주로 쓰는 거니까 뜬 건데 얘는 커서가 들어간 건 이거 아니면 우리가 유형자산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정할 거고, 맞으면 자주 맞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맞으면 그대로 쓰는 거지, 이 두 개는 틀리면 수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일단 자주 쓰는 거 일반적으로 제품 매출이고 상품 매출이고 이 금액이 판 금액일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엔터 치고 물건 팔았다는 걸 여기서 아니까 컴퓨터가 대변을 정리를 먼저 하죠. 그럼 이제 차변에 돈 어떻게 받았는지만 쓰면 돼요. 그럼 똑같이 3번 차변 4번 대변이에요. 그러면 3번 차변 아래쪽 일반 전표라 그랬어요. 방금 지금 아래쪽에 구분해 보면 우리 일반 전표 때랑 똑같죠.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계산 차변 계산 대변. 그럼 3번 차변 누르고 외상이 쓰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확인을 해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주고, 외상이라고 도자 치시면 돼요. 아니면 F2번 쳐서. 그리고 자 우리가 총 받아야 될 돈은 여기서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차익이 지금 대변에 110만 원이니까 우리는 11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11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끝났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분개가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거래처는 컴퓨터가 알아서 필요한 곳에 거래처를 끌어갈 거예요. 여기에 쓴 거래처가 들어오면서 필요한 거는 끌어가고 필요 없는 건 안 끌어가고 컴퓨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래처가 틀린 경우만 내가 손대줘야 돼요. 여기가 아닌 경우. 아닌 경우가 있겠죠. 배서양도 하든지 그럴 땐 거래처가 틀리겠죠. 그런 경우에만 이제 거래처를 꼭 신경 써야 돼요. 신용카드나 배서양도 이런 경우에. 자 그럼 지금 제가 혼합으로 했는데, 자 이번에는 자 우리 그냥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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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컴퓨터 우리 프로그램 위에 계속 따라올라 그러죠. 같은 거 치는데 분계만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계 기능만. 수량 100개 단가 만원 코디 나라 그대로 쓰시고 1번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분계를 2번 외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누르면 컴퓨터가 분계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만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까지 다 써주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 맞으면 그냥 엔터, 금액도 맞으면 엔터 치면 분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라고 이제 이런 기능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상거래이면서 전액 외상일 때 말고는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 전체가 외상 매출금인데 금액이든 계정 과목이든 수정 안 되도록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를 외상으로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은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시험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럼 자 우리 시험 채점 기준에 들어가는 것들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 시기인 날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유형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카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채점 기준이고, 다음 품명 수량 단가는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가액 세액, 근데 공급 가액을 쓰면 과세 유형 때문에 알아서 세액이 있거나 없거나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그녀는 과세표준 세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거래처도 코드번호로 꼭 맞춰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유무를 컴퓨터가 판정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판매하는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라서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일 건데, 우리가 물건을 사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한테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받을 때도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는 그 종이 때는 얘를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다른 표시가 두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지금 제가 쓴 분계는 채점 기준 아니에요. 우리 편리하게 쓰라고 아래 분계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네모박스 한 이 부분만 우리 시험 때의 상단부의 채점 기준이에요. 상단부에 분계는 또 당연히 채점 기준 따로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책 같은 거 보면 뭐 혼합이라고 했다, 카드라고 했다, 뭐 외상이라 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그런 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험은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면 품목 수량 단가를 알려주면 주는 대로 쓰는 게 제일 원활하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고 쓰는 게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메인 매출 전표를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그냥 지워버릴게요.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삭제해버리고, 뭐야,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로 가서, 자, 교재 212페이지로 가서, 자, 거래명세서를 보고, 이 거래명세서는 세법상의 증빙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거래만 한 거예요. 거래를 한 증빙만 하는 건데, 이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서 그냥 전부 다 읽어라 할 건데 우리 연습할 겸 한 건당 건당 하나씩 발급 전송까지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거래할 때에 이렇게 거래를 주고받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AT 시험은 칼라라 그랬죠? 세금 계산서는 모든 증빙은 계산서든 세금 계산서는 빨간색은 매출이고 파란색은 매입이에요. 뭐든 제가 매출자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은 매출이고 파란색은 매입이에요. 자, 그럼 날짜가, 자, 먼저 볼게요. 7월 10일이고, 그리고 여성 정장 뭐 수량 100개 10만 원짜리고, 공급 받는 자는 코디나라고, 여기에 미수액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직 못 받았다는 이야기 1100을. 그래서 아래 문제를 보면 주식회사 코디나라의 여성 정장 상품을 절액 외상으로 매출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메인 매출 전표가 우리 처음 만질 때는 얘가 일반 전표보다 좀 쉬워요. 자, 날짜를 7월 10일자로 저 그냥 날짜를 쓰고 들어가 볼게요. 7월 10일. 자,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아니면 발급했다 그러면 11번 매출과세. 이게 11번. 재밌어요. 다들 너무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
우린 품명은 여성정자, 수량은 100개, 단가는 10만원. 지금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쓴 거예요. 뭐 따로 푼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의 코디 나라.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입력될 거라서 여기를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면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 혹시 벌써 1번 누르신 분은 다시 0번이나 스페이스바 엔터 치고 가서 지워두시고, 안 주시면 발행 못해요. 왜냐면 다른 곳에서 발행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발행할 수 없도록 될 거니까. 자, 그럼 여기 전자는 비워놓고, 자, 분계는 전액 외상이었죠. 그럼 그냥 2번 외상 기능도 우리 익혀야 되니까 2번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하면 그냥 외상 매출금의 상품 매출이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됐죠? 그럼 이제 전체 메뉴로 와서, 여기 전체 메뉴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자, 여기 들어오셨죠? 지금 얘가 7월 10일자죠. 그럼 7월 10일, 7월 10일 엔터 치면, 자, 지금 얘가 나와야 돼요. 혹시 안 나오신 분? 다 나오셨죠?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래 보시면 비고인데 전액 외상이었죠? 자, 그럼 여기에 1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우리 시험 때는 이거 안 써도 돼요. 시험에 대놓고 적혀있어요. 얘 생략하라고. 아래쪽은. 근데 얘를 왜 생략하라고 시험 때 말하냐면, 그 과금 옵션이 묶여 있어가지고 전부 다 안 풀려가지고 뭐 마이너스하고 자유롭게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는 얘네들은 생략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FAT 1급 이체할 때는 얘 써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외상 쓰셨으면 이제 얘 발행할게요. 자,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기 전자발행 누르셨나요? 자, 전자발행 누르면 이제 창이 떴고, 자, 확인 누르면 방금 제가, 죄송해요, 앞에 네오박스 체크를 안 하고 있네. 자, 네오박스 체크를 하고 전자발행을 해서,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가 방금 내가 입력한 걸 가지고 이렇게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우리가 발행할 거니까 아래에 발행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 발행.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었고, 이제 전자발급 명세 전송하기 위해서 우측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있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자, 이거 클릭하고, 자, 그리고 자, 로그인 버튼 누르고. 실제로 도전 프로그램은 이 회사 거 써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날짜는 7월 10일로 방금 거기 그대로 따라올 거니까 매출 조회 누르고, 여기 매출 조회. 그러면 전송 안 된 게 미전송이라고 떠 있는 애가 있죠. 그럼 지금 이대로 이제 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누르면 돼요. 세 군데가 여기
여기 여기 중에 여러분 편한 위치에 있는 거, 이 세 개 중에 편한 위치에 있는 거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 발행을 누르든 이 발행을 누르든 이 발행 누르든 이 중에 편한 거 누르시면 발행 완료되면 위 상단에 승인 번호가 뜨면 제대로 발행이 된 거예요. 그냥 단순 작업하는 거 하나 본 거죠. 우리 자금 관리했던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창 닫으면 자, 지금 여기에는 확인 요청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날짜를 다시 7월 10일로 조회해 보면 얘는 자동으로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방금 전송했으니까 얘 날짜를 다시 새로 불러오도록 하면 이번에 국세청에 전송도 성공했고 전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7월 10일을 다시 써보세요. 7월 10일자를. 그러면 전자 발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날짜를 입력해서 보시면 다시 입력해야 새로 불러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 우리가 숫자 1번 눌러서 하는 건 전자 입력인 거고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을 하면 전자 발행이라고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보고 나서 지금 제가 앞에 적었던 글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전자 발행은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 프로그램에서 발급 전송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전자 입력은 외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표 입력하면서 숫자 1번 누르고 전자 입력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컴퓨터에 사인 보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오른쪽 페이지에 이번에도 거래명세서에 의해 발급 전송한 건데 자, 뭐 여성 자켓 1000개를 5만원짜리를 팔고 데일리룩한테 팔았네요. 7월 15일 날. 그리고 데일리룩의 여성 자켓 상품을 전액 현금으로 매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자, 그럼 이번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7월 15일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11번. 다음 여성 자켓 수량은 1000개, 단가는 5만원. 다음 데일리룩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라서 비워놓고 자, 분계는 전액 현금이라 그랬죠. 전액 현금이 확실하면 숫자 1번 현금이라고 하면 입금 전표로 나오죠. 창 닫아요.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거. 그냥 창 닫으면 돼요. 그럼 ESC 키 눌러요. 창이 지금 위쪽에 밀려 있어요. 화면이 위쪽에 밀려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이거였잖아요. 시온 씨는 지금 이건데 지금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위쪽이 닫혀 있는데. 그럼 ESC 키 누르시면 ESC 키도 안 되네. 그럼 Alt F4번 누르세요. Alt 누른 상태에서 F4번. 화면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실시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분계 현금으로 하면은 전부 다 입금이니까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분계는.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 기존 창 안 닫으신 분은 옆에 있는 탭 열면 되고, 닫으신 분은 전체 메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전송 있죠. 그리고 가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자, 날짜를 7월 15일자로 조회를 하면 데일리룩인데 현금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현금에 5,500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들어와 있죠. 자, 다음 전자 발행. 그럼 이제 아래에 발행 버튼 누르면 되겠죠. 다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가서 로그인 버튼 누르고 매출 조회 누르고 그리고 발행 누르시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승인 번호 떴죠. 이렇게 하는 게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예요.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죠. 아래 적혀 있는 건 교육용이니까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제 창 닫고 자, 우리 3번 문제가 지금 1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우리 푼 거는 전송하라고 안 적혀 있었는데 발급 전송하라고 그냥 전표 입력만 하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두 번 연습하려고 하나하나 따로 한 거고 이 책에서 3번에서 한 번에 두 개를 다 전송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개씩 한 개씩 발급 전송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책은 두 개 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답그림에 두 개를 한 번에 보내려고 비워놓고 여기 비워놓고 그리고 여기에 가서 기간을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해야 두 개가 다 보이겠죠. 우리는 그냥 그 날짜까만 하니까 이 앞에는 7월 10일 또 7월 15일 그냥 따로따로 했는데 이 기간으로 잡고 그리고 자, 얘 두 개 있는 거 확인해서 그럼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기간이 매출 조회를 누르면 그럼 두 개가 보이면 얘 두 개 다 발행 체크하고 발행해 주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혹시 지금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데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죠.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데 전표 입력이 실수되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분계를 혼합으로 하고 차변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간 것 받은 거다 보통 예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됐겠죠. 혹은 외상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는 거는 완전 그대로 반대로라는 건 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서 지금 15일자를 취소를 할 거라면 얘가 성공되어 있는 얘 있죠. 이걸 우리 이게 마지막 눌렀던 거잖아 발행이. 그래서 여기에 와서 여기서 취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역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취소하면 이제 승인된 번호가 없다라고 떴죠. 그리고 없어질 거고 다시 7월 15일자를 눌러보면 취소된 애가 나올 거예요. 다시 날짜를 치면은 이제 취소된 세금 계산서입니다라고 나오죠.
그럼 앞에 네오박스 체크를 하고 발행 취소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반대 역순으로 취소를 가는 거죠. 그럼 발행 취소 클릭해서 얘라고 하면 이제 얘는 완전히 취소가 된 상태가 된 거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얘 다시 날짜 줘야 하면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럼 수정한 상태로 해서 다시 발행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219페이지의 문제들 쭉 풀어봅시다. 쉬었다 할게요.